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9개월 만에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본 진도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엔 17대 임금인 소수림왕부터 19대 광개토대왕 때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전 81 또 82회 당시에도 10달 만에 신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뇌물마립관부터 자비마립관 때까지 역사를 정리했었는데요. 이번 고구려 역시 이런 정리의 시간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고 다음 진도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 진도에서 20대 장수왕까지를 만나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는 고구려 임금들이라면 동명성왕, 또 유리명왕, 6대 태조왕, 9대 고국천왕, 15대 미천왕, 그리고 16대 고국원왕, 17대 소수림왕, 19대 광개토대왕, 그리고 20대 장수왕,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26대 영양왕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름 정도라도 언급하는 왕이라면 3대 대무신왕, 또 10대 산상왕, 11대 동천왕, 18대 고국양왕, 또 25대 평원왕, 평강공주의 아버지 정도로 언급이 되죠. 27대 영유왕, 연개소문에게 암살당했던 왕, 그리고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인 도장왕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고구려 임금들이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11명은 아예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죠. 특히 이 장수왕 이후 그리고 영양왕 때까지는 우리에겐 암흑의 역사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상대적으로 백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 남쪽으로 역사의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다만 우리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를 고구려 최대 전성기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이후로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나 예상해보는 정도입니다. 고구려엔 본래의 이름에 존경의 이름을 담아 한 글자를 더 붙이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대 동명왕, 근데 여기 보시면 괄호치고 동명성왕이라 보이시죠. 2대 유리왕,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만나볼 21대 문자왕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금 여기 괄호친데 보시는 것처럼 동명성왕, 그리고 유리명왕, 또 여기 괄호친 거 보이시죠? 문자명왕으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성자, 그리고 명자는 각각 성스러울 성, 그리고 밝을 명자입니다. 자세한 건 이들의 업적을 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백성의 존경을 받을 만한 통치를 행했기에 후세에 이렇게 부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만나볼 문자명왕 역시 후세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명자가 붙는 것으로 봤을 때 분명 당대 백성들이나 이후의 후세들로부터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태조왕이나 미천왕, 또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들 모두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든지 또는 이전에 굴욕을 싣고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 깊숙이 고구려의 영향력을 떨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치에서 상당한 그런 공적을 세웠고요. 이런 업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손으로서 선대의 그러한 성과를 지켜내는 것 역시 업적을 세우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선대가 이루어놓은 기반 위에 새로운 발전의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반을 잘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그 왕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왕실이나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선대의 업적을 잃어버린 못난 후손, 그리고 후세엔 전성기를 끝낸 임금, 나라가 기울어지는 단초를 만들어낸 임금,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그 당대의 임금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꿀국사 제일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임금은 한 시대를 대표하기에 후세로부터 그런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 20대 장수왕이 승하하고 그 다음 즉위할 이 21대 문자명왕,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전의 진도를 정리하면서 19대 광개토대왕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했었죠.
이번 시간 이 장수왕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문자명왕의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 제위 4년인 394년에 태어났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구려는 지금과 친하게 지내왔던 북연이냐 또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북방의 강자 북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장수왕은 남쪽의 강자였던 동진과 화친을 맺습니다. 북위의 강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북위와 외교 관계를 맺고 북연을 서서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수왕이 동항성에서 다시 평양성으로 옮겨옵니다. 처음으로 국가 일신을 위해 왕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천도인 겁니다. 왕의 주도적인 천도라는 점에서 당시 장수왕의 왕권이 이미 막강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의 성공으로 고구려 왕실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풍웅 한놈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던 북이랑도 또 남쪽에 있던 송나라랑도 맞붙을 일이 생겼죠. 자, 한참 세월이 30년쯤 흘러서 장수왕은 북이랑 맞붙을 일이 또 생깁니다. 433년에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으면 단순히 동맹을 맺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 당시에 장수왕이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진 정책이 크게 막히게 됩니다. 왜냐면은 고구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두 나라를 한꺼번에 이렇게 치면서 내려오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고구려가 여기 백제 쪽을 칠 때 신라가 반격할 것이고 반대로 신라 쪽을 치면 또 백제가 반격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다. 고구려의 남한 정책에는 분명히 태클이 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신라 이제 북쪽 국경 지역에서 이 당시 고구려 장수가 이쪽에 왔다가 사냥을 하고 그랬었는데 국경을 넘은 고구려 장수를 국경지대에 있었던 태수가 이 고구려 장수를 잡아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신라는 죽는 겁니다. 고구려를 당해낼 힘이 없었거든요. 제가 주제 넘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불안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454년 고구려는 드디어 신라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게 국경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경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라는 완전히 땅을 뺏기고 정말 가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468년 2월 말갈군사 만명을 동원해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습니다. 신라와 동맹군이었던 백제가 고구려 남쪽을 또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죠. 문제는 이 소문이 재빨리 바다 건너 고구려에 전해집니다. 미쳤구나. 이번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로 아예 백제 수도 한성을 침공한 겁니다. 장수왕은 백성을 괴롭힌 계로왕을 벌한다는 명목을 앞세워서 한성을 포위하고 계로왕을 붙잡아 아차산성 밑으로 끌고 가 참수해버렸습니다. 남제를 세운 소도성은 과거 송나라가 그랬듯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송이 아니고 남제가 됐죠. 고구려 역시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남제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놈의 북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북위의 사신이 고구려와 남제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혼 뭐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구려는 남제뿐 아니라 북위와도 안정된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장수왕 내내 고구려를 견제하며 때로는 고구려의 외교 관계를 질투하기도 했던 북위는 장수왕이 죽자 북위의 황제가 자신의 궁궐에서 직접 상복을 입고 고구려를 향해 애도를 거행할 정도였고, 한마디로 당시 중국의 양대 산맥이었던 북조 그리고 남조와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동아시아의 강자로 천하를 지배한 겁니다. 장수왕은 무려 78년이란 세월을 재위하며 태평성세를 누리다 491년 12월 98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자 조다가 있었습니다만은 젊어서 병으로 죽은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는 바람에 기다리다 못해 먼저 갔는지 아무튼 아버지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장수왕에게는 손자인 나운이 왕위를 이어받아 제21대 문자명왕으로 즉위합니다. 방금 전에도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이 태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 태자가 젊어서 일찍 죽은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후자가 맞다고 합니다. 이 태자였던 조다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아들 나운만을 남기게 됐었죠. 그래서 장수왕이 이 어린 손자를 앞으로 왕위에 오를 태자, 즉 태손으로 걷어 키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운은 이렇게 할아버지 슬하에서 오랜 세월 성장하다 즉위하게 됐습니다.